안녕하세요. 연세빛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이창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중금속 중독의 증상과 진단 방법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병의 치료가 그렇듯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치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뒷부분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배곡주사로 알려진 글루타치온 성분과 신데렐라 주사로 알려진 치옥트산 성분의 주사가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치옥트산은 알파리포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치옥트산 주사제는 25mg으로 출시되는 제품과 300mg으로 출시되는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25mg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산화 목적 혹은 중금속 해독 목적일 때는 15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을 시행해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단순히 신데렐라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고용량 요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mg 이상 또 600mg도 괜찮습니다. 고용량 요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곡 주사로 알려진 글루타치온 주사제 또한 600mg, 1200mg 두 가지 제품이 출시되었는데요. 미용 목적이 아니고 항산화 목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1200mg에서 3600까지도 고용량 요법을 사용합니다. 이때도 고용량 치료가 해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1200mg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흔히 감기에 걸렸을 때 가래약으로 많이 복용하는 물질입니다. 이때 주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성분은 가래를 묽게 해주는 성분인 동시에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로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글루타치온은 굉장히 불완전한 물질입니다. 항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상온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제인 N-아세틸시스테인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글루타치온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대안으로 이 성분의 약과 주사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효과 면에서 당연히 글루타치온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금속이 배출되는 경로 중에 담즙을 통한 배출도 있기 때문에 이담제 계통의 약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담제 계통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 장에서 중금속을 흡착해서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하도록 하는 차콜 성분의 흡착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레늄과 아연은 중금속과 경쟁적으로 작용해서 체내의 흡수를 막고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혈중 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복용을 하는 것보다는 혈관으로 직접 넣어주는 것이 효과 면에서 좋습니다. 중금속 해독 치료 중에 EDTA 킬레이션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치료법은 1940년대부터 납중독, 고칼슘 혈증에 의한 부정맥의 치료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혈관 질환 개선 효과 때문에 협심증 치료 방법으로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에는 협심증 치료로 더 좋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금속 해독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덤으로 혈관 질환 개선, 면역력 증가, 노화 방지 같은 효과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 중독, 특히 납 중독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EDTA 성분도 구강으로 섭취 시에는 흡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5%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으로 주사해야 되며 이 EDTA 성분을 주사할 때
마이어스 칵테일이라고 알려진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B 복합체가 포함된 칵테일 수액을 같이 주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EDTA 주사는 중금속을 흡착시켜 콩팥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은 할 수 없는 치료입니다. 부작용으로 흔하게 일시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콩팥으로 중금속과 함께 미네랄들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일인데요. 크게 걱정하실 부분도 아니고 미네랄을 보충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저혈당, 저칼슘혈증, 두드러기, 알러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의 감독 하에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알파 DTX라는 제품은 앞에서 알아보았던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이담제 성분 중 하나인 밀크C3 포함되어 있고 또 셀레늄, N아세틸시스테인, 알파리포산 등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금속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산화 치료,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금속 중독이 아닌 분들도 건강 증진 목적으로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GI 디톡스라는 제품이고요. 성분을 보시면 활성탄, 즉 찰콜이 주 성분으로 중금속 배설에 도움을 줍니다. 자기 전에 한 알 혹은 2알 복용하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대변 볼 때 중금속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설사가 심하면 한 알만 복용하셔도 되고 설사가 심하지 않으면 2알을 복용하셔도 됩니다. 유카본이라는 이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비급여 약제입니다. 원리는 GI 디톡스와 비슷합니다. 장내 독성 물질, 가스를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원리입니다. 국내에서는 변비 치료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I 디톡스와 유카본이라는 약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복용하시되 다음날 아침에 설사가 너무 심하다면 용량을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이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연, 셀레늄, 칼슘, 망간과 같은 미네랄들은 주사치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금속과 경쟁적으로 결합해서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 제품들은 제가 따로 추천 안 드리는 게 워낙 제품도 많고 많은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 보여드리지 않아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알아본 내용은 의사가 환자에게 해드려야 하는 방법이었고 당연히 본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본인이 중금속 치료의 생활습관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에도 많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밀가루를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면을 충분히 삶아 드시되 남은 면수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면수는 버리고 드시라고 합니다. 끓는 물에 밀가루를 5분 삶는 것만으로도 카드뮴은 85%, 납은 70%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밀가루를 5분 이상 삶아서 면수는 버리고 드세요. 또 티백도 3분 이내로 우려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나 카테킨 같은 좋은 성분은 3분 이내에 우러나오고 카드뮴은 오래 우릴수록 많이 나오니까 티백을 뜨거운 물에 오래오래 우렸다가 드시는 것은 하지 마세요. 맛도 오래 우리면 떫은 맛이 많이 우러나와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생선도 앞에서 알아봤듯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중금속이 점점 축적이 됩니다. 참치 같은 큰 생선은 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참치, 연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가급적 적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중금속은 또 축적되어서 지방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 내장에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중금속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 내장은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갯벌은 바다의 정화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갯벌에
중금속이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미는 즉 갯벌에서 나는 해산물에도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갯벌에서 나는 해산물들 복용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은 땀, 대변,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운동, 사우나, 충분한 수분 섭취, 변비 해결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중금속 축적을 돕는 술, 담배는 끊거나 줄여야 합니다. 특히 담배는 나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가급적 유리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팬 같은 금속 용기는 긁지 말고 사용하고 음식을 금속 용기에 오래 담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외출 시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납 중독은 앞에 영상에서 납 파트에서 알아봤는데요. 가정용 페인트, 장난감, 학용품, 놀이터 같은 어린이 생활 환경에서 최대한 줄여줘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장난감 빨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그리고 가임기 여성은 직업적으로 납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납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화학 연료가 연소될 때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광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잘 쓰시고 노출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또 오래된 집에서 나오는 가정용 먼지나 오염된 식수 등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은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몸집이 큰 생선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폐건전지, 폐형광 등은 반드시 분리수거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던 수은 온도계나 혈압계는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되 만약에 깨졌을 경우에는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밀폐용기에 담아서 폐기해야 됩니다. 농작물도 가급적 유기농 농작물로 섭취하시고요. 물로 충분히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농약에도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나 채소도 가급적 뜨거운 물에 데쳐서 중금속을 빼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끓여 드시라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데칠 때 많은 중금속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마늘, 파, 양파, 부추 같은 음식은 유독 성분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금속은 땀으로도 배출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땀나는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용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냄비를 처음 구입하면 물을 넣고 한번 끓인 후 사용하시면 알루미늄 용기의 겉에 코팅되어 있는 산화 피막이 더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끓여서 사용하세요. 또 이 산화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실리콘, 나무 같은 부드러운 재질의 기구로 조리하시고 혹시 색이 변하고 흠집이 생겼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기 바랍니다. 식초나 토마토 소스 같이 산도가 강하거나 젓갈류 같이 염분이 강한 음식을 알루미늄 용기에 오래 보관하면 금속 성분 용출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가능한 음식은 유리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 중독은 미래 사회에서 점점 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중금속 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중금속 중독이 있다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금속 중독은 의심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영상에 나온 건강기능식품은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더불어 앞의 영상과 이번 영상의 자료는 강남 메이저병원의 김혜영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편집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